자, 오늘 우리 이거는 배점이 이게 100점이 넘는 이유가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했는데요.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우리 시험이랑 제일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게 변시입니다. 변시 모의고사. 그냥 변시는 또 약간 체계가 있고, 그냥 저기는 모의고사는 우리 거랑 되게 유사한 이유가 뭐냐면요. 최신 판례를 가져다가 그냥 내요. 모의고사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유사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실제 문제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죠. 한 문제를 전적으로 실제는 우리가 50점밖에 안 되니까 이제 100점을 줄었으니까 그걸 위주로 많이 쓰시고 남는 시간에는 다른 문제 하나 이렇게 주로 객관식 답처럼 그런 식으로 쓰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게 잘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문제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굳이 줄이자면 오늘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15점, 10점, 15점, 20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크게 점수 배점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배점이 작은 애들은 주로 한 20점까지는 우리 거랑 사실 배점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음 문제 보시면은 25점, 30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이제 확 줄일 필요가 있긴 하지만 20점까지도 좀 그렇고 15, 10점은 거의 우리랑 쓰는 게 점수 배점이 유사하고 20점만 해도 벌써 우리 건 한 10점 정도? 10점에서 한 15점 정도 예상해서 쓰시면 되는 거니까 배점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이제 채점하면서 이따가 이제 우리 강평 끝나고 채점 해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좀 조절하시는 거 하고, 일단 이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그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판례라기도 행정기본법. 그래서 행정기본법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거는 아직도 어떤 교재에도 안 나왔어요. 그게 이제 모의고사의 묘미인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오는 새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새 판례라든가 이거에 대한 분석 방법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모의고사가 그 법전원에서 하는 거라 좀 공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고 실제로 여기서 나오면 더 좋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5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서 했던 5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죠? 마치 기름처럼 막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따다다닥 논리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 법행 같은 경우에는 논리가 큰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판례를 알고 있거나 그 판례에서 연유되는 그 주변 논리 정도, 주변 이론을 조금 채워서 넣기만 하면 답안지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도 5급 시험처럼 그렇게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되게 좀 투박하게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거 기출문제만 분석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논리가 막 이렇게 짜라라락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신 판례를 분석해서 평하는 것으로 대답하는 게 훨씬 더 오히려 좋을 정도로. 근데 변시 모의고사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양을 많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 양을 많이 쓸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론적이게 나오면 더 좋아. 사실은 그런 건 오히려, 왜냐면 여러분이 되게 기분 좋아할 거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영역이지,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라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스타일이 좀 뭐랄까 좀 파격적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이 약간 파격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시험이 5급 시험에 비하면 굉장히 거칠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이거 변시 문제도 보고 5급 시험도 보고 뭘 낼까 하다가 요걸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 열심히 했는데 왜 기출문제 안 내냐. 기출문제를 열심히 써도 그거는 우리가 저번에 쓸 때 다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해봤으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상세한 거는 실전에 나중에 우리 이제 1차 끝나고 나서 그때 좀 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지금은 일단 이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걸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최신 판례 문제거나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한테 좀 잘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제가 또 이것도 좀 가져온 이유가, 여러분 기존에 기출문제에 익숙하잖아요. 이제 기출문제가 아니고 자 이제 실전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처음에 행정법 봤을 때 그 느낌이 다시 살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내가 행정법적으로 얼마나 좀 성숙이 됐는지 그거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완벽하게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죠? 여러분 뭐 8시 반부터 지금 10시 반까지 2시간 시험 보는데 실제로 우리는 1시간 보잖아요. 그죠? 우리 1시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1시간 열중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대답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만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다 최신 판례 갖다 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이제 포인트가 문제도 되게 그럴싸하죠. 그죠? 문제도 그럴싸하고 어디서 많이 본 문제 같아요. 그래서 2문보다는 아마 1문을 더 여러분들이 열중해서 쓰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2문은 인가에 관련된 문제인데 2문은 좀 뭐랄까 5급 시험에서 그거 몇 개 낸 적이 있는데요. 조금 뻑뻑해요. 문제가. 1문은 그래도 오히려 아마 이따 제가 채점 보면 알겠지만 좀 부드럽게 쓰셨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놓친 게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일단 서울특별시장이 4월 28일자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A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 자, 이런 거 나오면 메인 테마죠. 그죠? 메인 처분이 꼭 이런 걸 체크해 두시고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거부 처분 받은 후부터 60일 이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법에 따라 처분청 또는 재결정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을 고지했고 자, 이건 뭐 우리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는 제소기한하고 유사하죠.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송달됐다. 최근에 우리 이런 문제 받고 그 다음 거부 처분 취소를 목적으로 5월 24일 이의 신청을 했으나 이의 신청은 이제 주로 뭐냐면 지금 뭡니까? 행정 신청 심판이랑 또 달라요. 이의 신청하고 왜냐면 지금 방금 보셨죠. 맨 처음 두 번째 줄에 이의가 있을 때는 60일 이내 90일이 우린 익숙하죠. 근데 여긴 60일 이내에 거부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입니다. 그러니까 90일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에요. 60일은 우리가 안 받죠. 60일은 안 받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이의 신청도 많이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의 신청은 행정청한테 하는 거예요. 행정청한테. 자, 거부 때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왜 거부하냐라고 얘들한테 직접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행심위에 가서 바로 행정심판 조질 것 같죠? 아니면 막 더 세게 나가서 행정소송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현실에서 그렇지 않냐? 돈 들어. 일이 너무 커져. 그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찾고 이래야 되니까 그럼 뭐 잘못하면 또 변호사도 뭐 한번 슬쩍 얘기해보고 이러니까 일이 커집니다. 근데 이의 신청은 제일 간단하거든요. 구청에 가서 담당자한테 이거 왜 안 해줬냐?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속 시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의 신청은 희한하게도 여기는 행정쟁송법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에서는 여기를 되게 중시해요. 근데 나머지 시험 있죠. 행정법이 들어가는 변시나 뭐 이쪽이나 이쪽은 여기를 거의 안 봅니다. 이의 신청을 거의 아예 교과에서 있긴 있는데 아예 문제도 안 만들어.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자, 일단 그런 내용이 쭉쭉 나오고 이의 신청 기각 결정했고 이제 여기 이제 이의 신청하고 이의 신청 기각 결정했고 그러니까 보세요. 서울특별시장이 거부 처분했죠. 근데 맨 밑에 설문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서울특별시장이 기각 결정했잖아. 그죠? 얘가 기각 결정했다니까. 얘가 처분하고 얘가 그걸 이의 신청을 해서 기각 결정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심판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1번 A가 주택건설 계획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거. 이제 바로 소로 갔네요. 일로. 1번 거부 처분 및 이의 신청 기각 결정 중 소송의 대상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의 심판 재결의 성질을 가는지 논하라. 이게 이제 이의 신청에 대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거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본 적이 없죠. 그죠? 이거 아마 쓴 사람 오늘 대단히 잘 썼다고 생각이 드는데 쓴 사람은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도 나오네라고 생각이 드시죠. 오히려 이건 노무사 쪽에서 많이 다루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이걸 다루질 않습니다. 다루질 않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루잖아. 행정심판부터.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문제 출제 지금 제 얘기 듣고 안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얘기 듣고 그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두십시오.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거 기산점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을 참고해서 논하라. 요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은.
10점짜리에 불과한데 현실적으로 한 5점 되겠죠. 배점을 항상 반으로 줄이세요. 자, 그럼 봅시다. 1번부터. 기각결정 거부 처분 중에 소송 대상이 뭐겠어요?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여기서 해요. 그럼 우리는 소송의 대상은 처분 또는 재결이죠. 처분 또는 재결이니까 첫 번째 문제가 거부 처분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 중 소송의 대상이 뭐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행정심판 재결의 성격을 갖느냐. 요거. 이건 여러분이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행정법 문제로 띡 하고 변시 관련된 문제에서 나온다는 거는 변시가 우리보다 범위가 더 넓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볼 취지가 있죠.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뒤에. 여기서 뭐 새로 배운다 생각하시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건드려 보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기본기를 충실히 쌓은 다음에 여기로 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발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해설지 안 가졌어요? 해설지 거 있는데. 저 뒤에, 맨 뒤에. 그리고 저기는 뭡니까? 채점 받는 거는 여러분이 스트레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 이거 썼으니까 이렇게 써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요즘 여러분이 뭐 완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1차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완성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거의 제일 쉬운 방식으로 뭐다 이렇게 쓰세요. 아시겠죠? 무엇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기승전결 완벽하게 전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이거다. 그래서 최대한 뭐 만약에 지금 이게 15점이죠. 그러면은 절반 딱 줄여서 7.5점이라 생각하시고 7줄만 쓰시나 생각하시니까 7줄. 그럼 되게 부담 없잖아요. 7줄만 쓰시나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소재 뭐 처분에 해당하는지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지 이게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방식인데 이게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어쨌든 이걸 지향해야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걸 지향하시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는데 여러분 아직 그 단계가 안 될 테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쓰는 방식으로 그냥 이건 이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 소재 하면서 쓰면 어떤가요? 그건 자기 방식. 자기 상관없습니다. 잘 써지면 잘 써지는 대로. 자,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거부 처분이 행정 처분인가? 승인 거부 처분이니까 행정청에 있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이런 무식한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긴 포인트가 뭐야? 항상 우리 맨날 얘기했죠. 거부 처분 나오죠. 거부 처분. 그럼 거부 처분이 나오면 우리 판례는 뭐래요? 반드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그 얘기고요. 근데 이 거부 처분이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걸 좀 더 대답을 잘해 놓은 답안지가 있는데 여기가 아닌가? 뒤에 있나 보다. 그리고 오히려 더 대답을 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건 안 나왔네. 여기 아니 다른 문제 있나 보다. 자, 그럼 대신에 이제 뭐로 쓰면 돼요? 판례에 의하면 거부 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여기서 빠진 말이 있죠? 빠진 말. 여러분 거부 처분 알잖아요. 거부 처분 처분성을 1, 2, 3 해서 이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잖아요. 그죠? 이게 신청권이고 앞에 이거 써야지. 이거 빼먹었어. 그 앞 이제 빼먹은 이유가 그냥 이 모의고사 답안지 해설이니까 그냥 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공권력성 강행규정성 혹은 공권력성 쓰셔도 되고 강행규정성 그다음에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이거 문제 외워놓으셨죠? 요건 요건 반드시 써야 돼. 요건 후 이거 써야지. 요게 이제 강조점인데 요것만 달랑 쓰면 안 되고 항상 답안지를 완벽하게 쓰는 버릇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뭐 당연히 여기 메인 테마가 이거지. 메인 테마가 이건데 그래도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잘 생각이 안 나 어떡하죠? 그러면 행정소수부 2조 1항 가세요. 2조 1항 1호. 그죠? 행정소수부 2조 1항 1호 하면 처분의 의의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앞부분 갖다 베껴. 앞부분 갖다 베끼세요. 근데 이거 2번 같은 경우도 조문에 안 나와. 이건 뭐야? 판례. 그죠? 우리 처분에 대해 조문과 판례가 있죠. 의의에 대해서. 그때 이게 판례잖아, 판례. 끝에 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혹시 여기 잘 안 되면은 거부처분에 관련된 우리 기출문제 거기 보시면 어디든 다 나오니까 꼭 그거 체크하셔서 답안지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다음 여기 보면 이제 참조조문 이 모의고사 같은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아니 저 각종 실전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면요. 이 참조조문을 기가 막히게 갖다 씁니다. 근데 우리는 참조조문 잘 모르거든요. 분석을 잘 못해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제일 괴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제 이것도 실전 시험이라고 치면은 실전 변시나 이런 데는 답안지를 안 주니까 해설지를 안 주니까 결국 이렇게 모의고사 해설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채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는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가져온 이유가 기출문제집은 출제 교수가 아니죠. 출제 교수님들 아니니까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밝히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기출문제도 해설서가 없어요. 해설서가. 그죠? 그냥 교수님들이 갖다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설은 쓰신 겁니다. 근데 이 모의고사 해설지 같은 경우는 출제자가 해설지를 만들기 때문에 야 이렇게 이거를 요구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주택법 15조 3항 이걸 어떻게 알아? 그죠? 이런 건 참조조문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익히시는 거예요. 아, 이 참조조문이 이래서 의미가 있구나. 그죠? 참조조문도 많잖아. 보기도 싫어. 그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조 3항에 이렇게 집에 가서 뭐 하시면 돼요? 오늘 시험 보신 거. 시험 동안 했으니까 안 봐도 돼요? 그게 아니라 집에 가시면 그 오늘 나왔던 이런 복습 참조조문 같은 거 앞에다 해서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아, 여기서 쓰는구나. 그것만 복습하세요. 그것만. 그 딱 1시간이면 돼. 1시간이면. 1시간이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해결법 우리 기출문제 했던 거 쭉 한번 전체적으로 내가 안 떠는 거 4일에 걸쳐서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아니면 기본서를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로 4일 동안 복습하신다 생각하세요. 예습하신다. 시험을 대비해서 다음날 시험은 전범이니까, 여러분이 뭐 시험 대비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행정법 보던 책을 4일에 걸쳐서 문제집을 보든 기본서를 보든 4일에 걸쳐서 볼 수 있나. 우리 행정법 총론만 관련해 해당하죠. 4일에 걸쳐서 볼 수 있게 그 양 조절하는 거예요. 양 조절. 시험 대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대비하려면 기출문제집 봐야 되는데 기출문제집을 4일간에 보던가 아니면 기본서를 여러분이 4일 동안 볼 수 있어서 이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 아시겠죠? 그랬다가 이제 1차 시험 끝나면 다시 양을 좀 늘립니다. 왜냐면 그때는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보고 지금은 좀 빠르게 또르륵 이렇게. 시험 대비니까 기출문제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 일주일에 다행히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우리 8일 동안 기출문제 봤죠. 기출문제를 4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한번 쭈르륵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안 써졌던 논점 같은 거 체크해서. 그리고 복습은 반드시 1시간 내에 끝내야 돼. 1시간 내에. 저랑 채점하다가 시간 남는데 채점 기다리다 시간 있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요거 말하자면 계속 그 시간에 복습을 해 차라리.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맨 처음에 걸리신 분은 채점 받고 바로 나가니까 그분은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시간이 좀 남죠. 그죠? 제일 마지막에 걸린 사람은 거의 뭐 어쩔 때는 재수 없으면 1시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에 복습하라고. 그래서 체크 이렇게 옮기시는 거. 자, 15조 3항에 뭐라 되어 있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승인 신청서의 주택과 이런 것들을 서류를 첨부하도록 있는데 이는 주택법상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도록 신청자에게 법규상 신청권 인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임. 그래요? 난 이거 보면서 이게 되나? 그러니까 승인을 받으려면 서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죠? 서류를 가져오라. 그러면 이게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승인이 가능하면서 법규상 신청한 취지로. 이걸 모르겠어. 이게 잘 안 들어와 이게. 이게 뭔 소리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참조조문을 이렇게 하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인정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왜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말 안 써요? 법이 있잖아. 법이. 그죠? 법이 있으니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중에 법규상으로 들어간 겁니다. 조리상은 뭐냐면요. 참조조문도 없을 때야. 참조조문도 없는데 이 정도면 누구든지 그 정도는 권리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될 때 조리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이제 법규상 신청권.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여러분 맞게 한번 꾸며보세요. 꾸며보시고 한번. 이거 쓴 사람 뭐 별로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조문을 보니까 법규상 신청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본다 이거예요.
이건 판례입니다. 판례. 이게 여기 지금 써있지는 않지만 판례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시적 기각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하면서 점수 배점을 좀 체크를 해야겠다. 지금 저부 절반씩 줄이시면 됩니다. 배점을 줄이시면 돼요. 2점, 그러니까 반씩. 문제 소재 1점, 그죠? 이렇게. 이따 채점할 때 미리 할 거 2점. 그 다음에 이시적 기각결정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게 2점이라 이 말이 4점이 아니고. 우리 거 치면. 자, 이시적 기각결정. 아까 이거 뭐야. 서울시장이 해놓은 거. 처분서 있겠어요? 없겠어요? 판례는 2016년 판례입니다. 이의신청 기각이 대상이 된 기존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왜? 기각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처분성이 없다고 보면서 그러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새로운 신청을 따른 것이거나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적 처분의 성질을 가질 경우에는 처분성이 있다. 처분성이 있는 것도 있네. 놀랍게도. 그죠? 그게 21년 판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행정청이 서울시장이 지금 이 사람한테 거부처분했죠. 거부처분했는데 거부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결정 때렸어. 근데 기각한 이유가 얘랑 처음에 거부처분했을 때랑 취지가 똑같아. 그럼 아직 우리 원처분 재결처럼 원처분에 해당하는 얘잖아. 얘. 그러니까 얘가 더 맞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당연히 가고 얘는 그럼 없다 이렇게 치고. 근데 얘가 새로운 내용이야. 그럼 마치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을 땐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것처럼 얘도 취급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건 교과서에 없잖아요. 그죠? 이건 교과서에 우리가 이의신청 자체를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이게 이의신청이 어디냐면 행정심판법 앞부분에 있어요. 앞부분에. 맨 앞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거기 안 보지. 행정심판도 지금 뭐 행정심판 자체로 우리가 통으로 안 보는데. 근데 이제 요새 이렇게 자꾸 범위를 이런 넓히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 사건은 뭐야, 이 사건은? 이 사건은 기각이죠. 기각인데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냥 거부처분이나 기각이랑 별 차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에 불과함으로 처분성이 부인된다. 아시겠죠? 이거 뭐 쓴 사람이 있겠어? 내가 써도 못 쓰겠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재결인가?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는가? 지금 둘 다 3번, 4번이 이의신청 물어본 거죠. 그죠? 이의신청, 거부처분이 이의신청 기각결정 중 소송대로. 처분은 승인 거부처분이니까 처분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거는 재결에 해당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아니, 물어봤어. 맨 마지막에 그 설문에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재결이냐 물어봤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면은 왜 아닌지를 써야 돼요. 그죠? 그냥 아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냥 아니다 이래 버리는데, 자, 거기 보시면 민원처리법에 정한 민원 이의신청 대상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 민원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뭐가? 거부처분에 대해서 또한 민원 이의신청은 민원처리에 대해 인정된 기본사항 하나로 처분청을 다시 거부처리에 대해 심사하도록 절차로서 심판관은 성질을 달리한다고 해서 길어, 더럽게 길어. 그냥 뭐 하면 쓰면 돼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관은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이것만 쓰시면 돼요. 굳이 이 문제가 나왔다면. 아시겠죠?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다르지. 누가 봐도 이건 다르다고 하는데. 그냥 다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는, 이의신청, 거부처분서에서 이의신청 여부 관계없이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내에 심판법에 따라 처분청 재결청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가능하고 적시했는데 이거는 민원 이의신청이 재결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을 볼 수 있다. 왜? 거부처분서에는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란 말을 썼으니까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죠? 얘는 어떤 효력도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 별도의 처분을 없으므로 원처분이 2023년 5월 3일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거부처분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이 기각결정은 재결에 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7.5점짜리 문제니까 뭐 한 우리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 그죠? 우리 답안지에서 거기도 안 되게 쓰시면 끝나요. 왜 이렇게 양이 안 나오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 그 정도 양이에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써본다라는 생각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이에 따른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 논하라. 이것도 기산점이니까 사실 한 5점짜리밖에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낼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반 깎아서 답안지 채운다고 생각하세요. 채점표 때문에 제가 그냥 점수 냈던 거니까. 자, 취소 소송을 담을 경우 원처분의 송달일 기준으로 제소기한 기산점입니까?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의 송달일 기준으로 제소기한 기각결정이니까 문제된다. 자, 원래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있을 때는 제소기한 기산점. 우리 소송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소 송달일부터 90일을 제소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 기각결정인 경우에는 재결로서의 성질을 가중으로 검토해서 재결로서의 성질이 인정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일부터 90일, 그렇지 않으면 원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적용되로 보고 있다. 자, 이거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돼. 이거는 그냥 첫 번째로 안 쳐도 되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2번입니다. 두 번째 달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36조 사항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린 쳐다보지도 않은 조문입니다. 36조 사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된, 그 변경된 좋겠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우리가 신경도 안 썼던 이의신청이 이 행정기본법 때문에 좀 떠올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정기본법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모의고사 문제라 사실은 우리가 봤던 기출문제집이랑 조금 내용이 논점이 좀 왜 이런 걸 왜 냈지? 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험 보세요. 우리 법행시험. 이거 왜 나왔지? 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많죠. 그게 오히려 우리랑 되게 유사해. 제가 그래서 약간 놀라는데 우리 특히 법행은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 열심히 공부했지만 기출문제집대로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그런데도 왜 기출문제를 많으냐? 여전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본 이론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기출문제는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미 그런 상태가 벗어나 버렸어요. 이게. 자, 36조 보세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행정심판법에도 없고, 소송법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거를 요새 행정법 신흥 출제자들은 이 행정기본법을 자꾸 써먹으려 하나 봐. 그래서 행정기본법은 우리 기본서에도 별로 연구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그 행정기본법이라고 행정기본법에 대한 분석이라고 그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누가 이걸 보내줬어요. 이 파일을. 이거 한번 네가 읽어봐라. 근데 파일 페이지가 150페이지가 넘어. 웬만한 책 기본서 절반만. 행정기본법 하나로. 그래가지고 에라이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러고 말았는데. 그래서 실전에서 이렇게 기본법 문제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 자, 거기 사항 보시면 조문 그대로 여기 지금 써 있는 그대로예요. 제가 그랬죠. 이의신청,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법에 대한 절차가 4가지가 있는데 당사자한테 하는 이의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하는 행정심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소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계가 우린 여기는 잘 공부 안 해요. 요거만 공부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추가된 거예요. 근데 노무사 쪽에서는 진지하게 여기를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노무사는 노동자들이 상대니까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제일 돈 안 들고 빠른 방법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절차가 잘 소개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상대적으로 우리 잘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조문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여요. 이의시제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자, 이의신청에서 꺾였어요. 그럼 이제 심판 아니면 소송 가겠죠.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 말로 되는 뭐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안 했으면 그냥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있은 날부터 90일, 뭐 이런 식으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러니까 이의신청한 지 한 6개월이 넘었어. 근데 이제 와서 이의신청 아무것도 아니죠? 나 심판할게요. 이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게, 원래 이의신청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로 해버리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추가된 거라서 다시요. 그래서 조문 그대로 90일 이내에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됨. 즉 이의신청이 심판 재결로서의 성질을 가진 여부와 무관하게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단받은 날로부터 제소기한이 기산됨.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여기는 또 그 각주 저 당구장 표시 보시면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원처분의 송달부터 제소기에 기산된다고 해도 일정 점수가 부여된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몰라도 점수 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배점이 지금 보시면 한 3.5점 돼요. 3.5점 우리 거. 그러니까 이 기본법 36조를 쓰신 분은 한 3점 받아가고 기본법 쓰시지 못한 분은 한 1점에서 1.5 정도 받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한 2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죠. 이따가 여러분 거 좀 디테일하게 제가 점수 체크해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여기 채점표가 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사안의 경우 보세요. 행정기업법 36조 사항에 따라 이걸 굳이 이제 취한다면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이 송달된 23년 6월 1일이 기산점이다. 제소기한의 기산점이다. 심판도 안 했는데, 그죠? 심판도 안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6월 1일. 이런 것도 있어라고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알아두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게 있구나. 최근에 최근 문제거든요. 23년 거. 최근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냥 기억해두라는 의미에서. 나 기출문제도 잘 모르는데 이거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냥 알아두라고. 이걸 우리가 그렇다고 아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응? 우리 쪽은 또 원체 문제가 파격적이니까.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행히 우리가 아는 문제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1번 문제 못 써도 상관없어요. 특별시장이 사전 통지 없이 이 사건 거부 처분을 구두로 한 경우 절차 위반서 인정되지 노노라. 자, 여기는 논점이 그럼 뭐예요? 사전 통지 없는 거부 처분? 구두로 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가 논점이에요? 거부 처분이 사전 통지 없냐? 거부 처분 사전 통지? 이거 쓴 사람만 있을 테고. 구두로 한 게 뭐 있나?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쓴 사람이 있고. 그 결국은 뭐예요? 둘 다 써, 둘. 둘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거부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절차법 20조 사전통지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됨. 이거 수익적 처분의 거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사전통지 대상이 되는 게 문제된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 처분을 하필이면 구두로 한 것이 이제 절차법 써야 됩니다. 24조에 반한 게 아닌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점수 배점 다 받아라고 그렇게 됩니다. 수익적 처분의 거부라고 굳이 안 밝혀도 상관없어요. 그냥 거부죠. 왜? 사전통지를 거부처분의 사전통지에서 이미 거부처분의 사전통지가 상대방에게 불이익이냐 아니냐 그걸 이미 검토하게 돼 있어. 응?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의 거부란 말은 여기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사전통지 의무에 관련된 거 뭐죠? 여기는 지금 되게 길게 써 있는데 그 다섯 번째 줄 판례다라고 한 게 뭐예요? 부정설. 여기 지금 학설도 안 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대세라니까. 행정법도 학설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 판례만 소개해버립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사전고지 통지는 필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왜? 그건 이제 원문은 그럼 외워놔야지. 두 번째 줄. 신청에 따른 처분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아직 당사자의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었으므로 이거. 그래서 판례는 부정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핵심 없고는 그겁니다. 다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학설 한 스푼 얹어주면 뭐 여러분이 좀 점수 좀 더 받아가고. 자, 그러면 어쨌든 판례 입장에 따르면 사업 거부 처분하면서 통지하지 않은 건 위법하지 않죠. 그죠? 왜요? 불이익하게 보지 않으니까. 신청만이 있는 단계에서는 아직 불이익한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한 경우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필요한 사전 통지가 필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근데 이 출제자들이 은근히 특히 이 변시 파트에서 요거 많이 내는데 서면 방식을 위반한 걸 참 많이 냅니다. 근데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서면 방식 못 줘라고 이러는데 은근히 이 절차법에서 서면이 되게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24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의 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예외가 있어요. 사유가 공공안정 또는 복리를 위해서 긴급성 그 다음에 사안이 경미 이럴 때는 구두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로 예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거부는 이러한 사안에 해당하느냐 예외에서 해당하느냐 긴급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거 아파트 사업계획이죠. 이게 경미한 겁니까? 최소 1,000억짜리인데
보통 아파트 걸리는데 그 정도 들리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구두로 하면 형식의 위반입니다. 위반. 밑에 판례는 이제 참조 판례, 사증 발부, 이게 유승준 사건. 유승준 사건 판례입니다. 그때 전화로 했죠? 전화로. 그죠? 유보다고 한 거. 그래서 거기 단락 보면 처분 결과 통보하고 이거는 하자가 있다. 24주 위반하면 어떻게 되게 해요? 무효 취소. 서면 절차를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무효입니다. 무효. 취소도 아니야. 그냥 무효로 때려버려. 무섭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이 여기서 좀 여러분이 점수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심판법상 구제수단을 넣어라. 그죠? 생각나는 거 뭐 있는데 보세요. 특히 심판법만 있는 것들 갖다 써놓은 게 좋죠.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 방법 우리 많이 배웠잖아. 예? 구제 방법. 의무이행 심판 나와줘야 되고 임시처분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으로 거부처분 취소 심판 걸고 그 다음에 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집행정지 걸고. 그래서 이거는 문제 소재나 소목차 여러분 잡는 거 보면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쓰면 돼요?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하고 조문 베끼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조문 베끼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조문 베끼고 그 다음에 사안에게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쓰면 되죠. 되게 간단합니다. 의무이행 심판 여기 돼야 안 돼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죠 여기는. 그죠? 49조 사망. 49조 사망이 될 수 있다. 여기 간접강제까지 넣었네. 50조 2. 왜냐하면 49조랑 50조랑 연결돼 있거든. 거부나 부작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한테 쫑크 먹었단 말이에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해줘! 라고 했는데 행정청이 뭐 말을 안 듣죠. 가만히 개긴단 말이야. 개길 때 하는 게 뭐야? 그게 간접강제죠. 안 하는 동안 계속 너 돈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간접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강제가 보통 거부나 부작위에 따른 뭐냐면 효과 물어볼 때는 간접강제가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이 조문 안 챙기면 그냥 가산점 없는 거야. 이건 가산점이야, 가산점. 안 쓰면 가산점 없다 생각하세요. 의무이행 심판 쓰면 한 3점 받고, 그 다음 거부처분 취소 심판. 이거는 어차피 할 수 있는 거니까 2.5점짜리고요. 자, 여러분 그 점수 줄이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이따 전 채점할 때 줄인 걸로 말씀드릴 테니까. 조문 갖다 베끼고, 조문 갖다 베끼고, 여기 몇 조? 49조 2항. 취소 심판. 그 다음에 간접강제 50조 2. 그 다음에 임시처분 및 집행, 이거 양심 있네. 밑으로 해버렸네. 그죠? 그냥 간단하게 쓰라. 임시처분은 우리 심판법은 있죠. 심판법이 있으니까 베끼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쨌든 집행정지 조문 베끼고. 여기서 집행정지 상세 있으면 미친놈이에요. 그죠? 상세 있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죠. 즉 1번 문제 어려웠죠. 1번 문제는 어렵지만 항상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을 잘 써서 점수를 채우시면 돼요. 점수를. 그래서 이거 잘 쓰는지 모르겠고. 아마 여기를 대부분 이걸 먼저 썼을 거래요. 그죠? 2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안 쓰셨을 것 같고, 잘 안 쓰셨을 것 같고. 이게 실제로 따지면, (40점짜리) 문제였습니다. 40점짜리 문제.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대로 채점 점수 때문에 제가 그 점수를 그대로 그냥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40점 아니면 보통 30점, 3, 40점 문제를 제가 2개씩 붙여서 냈어요. 3, 40점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점수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는 이거 내가 아냐 모르냐 정도만 간단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문.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강평이. 자, 2문에 보면 땡땡구에 소재한 무슨 아파트. 여기가 이제 왜 이걸 했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마지막 날에 그 기출문제 분석할 때 딱 한 문제를 못 해드린 게 있었어요. 제가 그걸 잊어버렸는데 그게 이 문제입니다. 그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2017년하고 2022년에 이제 그 5급 시험에도 나왔고 그 문제인데 그거를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이 문제로 해결하자 해가지고 문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볼까요? 자, 요새 이거 실제로 많이 있죠. 재건축, 정비 지정됐다. 그리고 이 아파트 주민들은 구청장 승인 받았고, 뭐 잘 쭉쭉 나가네요.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의 동의로 도 설립인가를 받았다. 설립인가 받으면 뭐 끝났네. 그죠? 설립인가를 받았다.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 A는 자, 사업계획 시행서를 작성해서 사업시행인가를 갑에게 신청했고,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갑은 사업시행인가 받기 전에 아파트 부지가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고시되어 있기에 교육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서울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을 도록 받아두었다. 다 받았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A는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안을 마련해서 조합 총회 결의와 공람 절차를 거친 후 가백의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했고 아직 인가 고시 전이다. 야, 이렇게 부드러운 재건축이 있나, 그죠? 딱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런 과정이 한 10년, 20년 걸려요. 엄청 걸립니다. 음마 아파트 아직도 지금 재건축 안 됐죠, 그죠? 음마 아파트는 한 몇십 년 전부터 재건축한다 어쩌다 이랬는데. 1번 A 조합원들은 관리처분 계획안에 관한 조합원 총회 결의 하자를 다투고자 한다.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논하라. 뭐 25점을 됐잖아요. 12.5라 생각하시고. 자, 이미 여러분이 해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잘 모르면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다음 문제 써버려요. 아시겠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소송의 종류는 어차피 항고소송, 무효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용 확인소송 셋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여긴 보세요. 뒤에 해설 보세요. 인가 고시의 전후의 법률관계예요.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 되게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전혀 몰랐죠. 이게 2009년 저번에 합의체 판결인데 밑에 그 각주에 보시면 각주가 아니죠. 그 색깔 칠에 들어가면 총의 결의 무효 확인해가지고 2009년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 이겁니다. 쟁점 정리에서 그래서 그거 보라는 건데 판례 한번 볼까요? 판례 밑에 그 색깔 들어가 있는 거. 자, 첫 번째가 뭐라 하냐면 그 사업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안입니다.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 조건이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 관계의 것이므로 행정소송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자, 당사자 소송 우리 별로 배운 적도 없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은 자, 두 번째 줄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며 관리잖아. 관리. 그죠? 관리처분 계획. 총회결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하는 항고소송 방법으로 취소 무효확인을 구해야 되고 별도로 절차 요건안에 불과한 총회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내서 효력 여부를 다투는 확인해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관리처분 계획안에 총회 결의 무효 확인 권한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이 소는 당사자 소송이니까 전속관할 행정권의 있다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야, 이거 행정법원에 있어. 꺼져.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가 관할을 위반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된 후 관할 행정처에 인가고시가 있었던 경우 따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만을 구할 수 없게 됐으나 이후 행정법원 허가를 얻어서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법을 이송하면 상당하다. 행정법을 빨리 보내라는 얘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못 씁니다. 그죠? 실제는 나오면 이런 거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는. 그냥 모의고사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보시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종류가 뭡니까? 당사자 소송이라는 얘기예요. 당사자는 공부도 안 했는데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뒤에 나오는 그 박스 밑에 있는 거는 소송의 대상 다섯 번째 줄. 소송의 대상은 관리처분 계획안에 관한 조합원 총회 결의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고시 이후에는 처분이 두 개. 기본액인 관리처분 계획 처분과 인가처분이 인정되고 공포상 법률관계인 총회 결의 하자는 행정계획이자 독립된 처분에 해당하는 관리처분 계획의 절차하자임.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기본행위고 총회 결의는 절차하자. 따라서 인가 고유 확인이 없는 한 관리처분 계획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에서 절차자를 함께 다투어야 함. 이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아마 해석이 어려워서 첫 번째 문제만 여러 번 쓰고 두 번째 문제 그냥 대판 썼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된 거야. 자, 어떤 방식이냐면 여기가 총회 결의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러면 얘랑 딱 봤을 때 총회 결의, 관리처분 계획. 얘 누가 봐도 처분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근데 얘는 총회 결의지만 어쨌든 어떤 뭘 결의하는 것도 우리 처분서 인정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처분성을 살려서 얘 따로 소송을 제기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판례 뭐라고 하냐면
처분이 두 개,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하나, 박스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시면, 이 표시되어 있는 거 세 번째 거 보시면, 관리처분의 계획안에 관한 인가 고시 이후에는 처분이 두 개가 인정되며, 관리처분하고 인가, 차라리 이 뒤에 인가가 처분성이 있지, 얘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인정이 되고, 공법상 법률관계인 총회결의 하자는, 이거, 여기에 하자가 있어, 지금 보니까. 얘도 그럼 처분이냐, 그죠? 선행행위 뭐 이런 식으로. 조합에 행하는 구속전 행정계획이자 독립된 행정처분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의 절차에 하자. 그러니까 얘는 얘를 품는 거예요. 얘는 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얘를 이루어서 도출하는 절차일 뿐이라 이겁니다. 어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의사결정 과정이 있을 때가 있죠. 그죠? 누구도 만나보고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는데 하나하나 독립적인 게 아니고 얘는 얘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절차하자로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가 고유하자가 없는 한 얘가 고유하자 왜 인가 고유하자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본행위하고 인가가 있죠. 우리 인가라는 건 보충행위니까 기본행위에 인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야.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존에 인가에서 공부할 때 기본서 공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대상으로 제기하면 되죠. 그 얘기야 그 얘기.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가하고 기본행위가 있는데 우린 지금 항상 인가에서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퉈왔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하자가 발생하면 여기를 대상으로 소송을 대는데 들여다봤더니 총회결의랑 관리처분계획 이 두 개가 있다. 요 안에 이게 기본 처분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도 두 개네. 그럼 이걸로 안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나? 아니 이거는 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얘를 품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소송 대상은 얘로 본다는 얘기예요. 메인은 얘라 이거예요. 메인은. 총회결의 하자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이 약간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이걸 대상으로 소송을 대상하면서 요거를 다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시죠? 그럼 소송에 대해서 고민 안 해도 되죠. 그죠? 나옵니다. 마지막 그 하이프네. 이렇게. 이 경우에도 굳이 총회 결의만을 대상으로 당사소송 잘 알지 못한 당사소송 제기해서 승소하도록 결과적으로 처분이 권리개혁 처분을 취소시켜야 하는 소송을 다시 해야 하기에 소송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사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당사자의 확인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됨.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얘한테 따로 당사소송 제기하면 되나요? 아이씨, 헛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자, 그래서 사안 해결 어떻게 합니까? 이 A 조합원들이 원고, 총회결의안 A를 피고로 해서 관리처분에 관한 총합 결의를 대상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사소송 제기 가능하다. 이거는 이건 또 뭐야?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의 결의를 대상으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은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당사자 소송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사자는 뭘 하냐 이 말이에요. 당사자 의미도 없는데 그죠? 그거에 대한 분석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 여러분이 안 써, 뭐 어차 잘 못 썼겠지, 그죠?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나도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알아두시고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근데 2009년 판례 때문에 이 2009년 판례가 좀 제법 유명한 판례거든요. 왜냐면 전원합의제 판결이고. 근데 이게 우리 기본서에 안 나와 앞부분에. 저 뒷부분에 나옵니다. 강론 파트에.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강론 파트에 보면 재건축 조합 얘기가 있어요. 총회결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5급 시험에서는 이게 제법 비중 있게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고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솔직히 말해서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제 그걸 왜 가져왔냐? 아니 그냥 최신 문제길래 23년 문제길래 한번 보자 해서 가져온 거니까 여러분 이거 당연히 못 썼다고 생각하고 이따 다시 쓴 사람 있으면 그냥 점수 더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35점으로 돼 있죠. 이게 뭐야 이거는 그죠? 35점으로 돼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지금 자,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아마 지금 1번 잘 쓰고 2번 여러분이 못 써도 큰 의미 없어요. 여기는 이제 대집행 그것 때문에 제가 낸 거예요. 대집행 이것 때문에. 한번 볼까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승인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해가지고 이번 문제는 좀 확실히 너무 세다. 이번 문제는. 저 내면서 좀 쎄했는데 그 앞에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조합원은 아니고
을이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승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을이 주민들이 이 사람은 조합원은 아니에요. 그 같은 그 맞아면 이게 들어온 데 있는 사람인데 을이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승인했다는 사실, 즉 절차자가 있다는 걸 알고 항고소송을 다투고자 한다. 항고소송의 원고적 격, 즉 을은 지금 아니야 을이란다. 주민들은 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지금 처분이 대상이 지금 보면은 누구한테입니까? 이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죠. 아파트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이 설립허가 받으면 여기가 재건축 A구나 A. 재건축 조합은 A입니다. A. 그러니까 A 말고 그 옆집 사는 사람들, 응? 그죠? 그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동네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소송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원고적기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래도 문제는 좀 어려울 좀 보이지만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원고적격 쓰고, 그죠? 원고적격 제3자 원고적기 필요한 게 뭐였어요? 두 번째 줄에. 제3자가 원고적기를 하려면 주관적 공권 인정돼야 되고 강행법규 존재와 사익보호성 인정돼야 한다. 응? 주관적 공권이기 때문에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입니다. 주관적 공권이기 때문에. 주관적 공권. 근데 이건 이렇게 보시지 않고 그냥 인인소송 생각하셔도 돼요. 인인소송. 그죠? 왜냐면 주변이니까. 그래서 이 원고적기에 학설 나오죠. 1, 2, 3, 4. 그죠? 쭉 쓰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부 1조 등 고려해 보면 거주지역 등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거나 조만간 다닐 예정 학생, 거쪽 대리인 경우 중앙정보 대석돼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주관적 공고 인정되고 행정정의 피고니까 처분의 발령권자인 교육감 을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원고적격, 피고적격. 그다음 소송 대상은 을의 승인행위, 갑의 인가행위 중 처분인 경우 처분 대상을 항고소송 제기함. 을의 승인행위는 갑과 상관없는 행정추행하는 구체사실 법적 공권행사인 처분임. 을의 승인행위. 그 다음에 따라서 마지막 을의 승인처분을 대상으로 절차자를 다퉈야 하며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음.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음.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이 두 개. 인가 전에 지금 뭐에서 하자가 있었냐면 그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승인했다는 거니까 그거에 때 을의 승인이 메인이에요. 메인.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행위입니다. 기본행위. 기본행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지 인가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 처분의 하자. 뭐라고 돼 있냐면 처분의 하자와 하자의 효과. 그래서 위원회 심의를 누락한 거 아까 나왔죠? 절차하자. 이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처분의 하자 및 하자 효과에서 나오고 절차하자니까 뭐 위법이지 뭘. 그죠? 여기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 승인 처분했다. 이 정도면 취소 사유. 띄엄띄엄 보세요. 띄엄띄엄. 이 판례 입각에서 무효를 주장한 답안에도 점수를 부과함. 혹시 이제 여기 아니야 이거 무효다라고 한 사람은 그 이제 2005 밑에 판례 이게 이제 어디입니까? 저거죠. 새만금 판례죠 이게 새만금 판례.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매립면허 허가 처분은 무효라고 한 적이 있다. 무효라고 한 적이. 그러니까 똑같은 사유인데 어떨 땐 무효라고 어떤 때 취소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렇다면 근거를 대라 이겁니다. 주로 취소 사유인데 절차자는 취소 사유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무효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 근데 혹시 그 위 판례를 두밀한다. 새만금 판결을 든 사람한테는 무효를 주장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지. 똑 취소다, 꼭 무효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관식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실효성 확보 수단에 있어서 계고, 그죠? 계고와 대집행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그 다음 문제도 더럽게 기네, 그죠? 그래서 뭐 계고를 이행강제를 부과했다. 뭐 쭉 나오는데 시정하지 않지. 자, 거기 가로 1번 대집행 계고장 수령 후 2개월 내에 퇴거 반출하라.
3개월 내에 징집금을 철거하라. 이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개고증을 발생했고 수령했다. 그다음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요. 그게 이제 뭐 복잡하지만 대집행 계고에서 시정명령과 대집행 계고를 함께 발령하면 가능한가? 이게 뭐냐면 철거명령이랑 대집행 계고 같이 해도 돼요. 한 장에다가 이거 기억나시죠? 판례. 우리 된다고 한 판례. 그거 쓰시는 얘기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뒤입니다. 계고장에 의해서 퇴거 의무에 대한 대집행이 가능한가? 나가라고 했는데 얘가 안 나가. 세입자 같은 경우 안 나가죠. 그죠? 그럼 안 나가면 내가 경매로 낙찰 받아서 왔는데 문을 들어가려고 했다니까 열쇠를 딱 열려니까 앞에서 안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뭔 소리예요? 나 여기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여기 이 빌라 경매로 넘어간 거 아시죠? 그랬더니 알아요. 근데 뭐 난 보증금 못 받았는데. 아니 그건 전 주인이랑 했어야지 왜 저한테 그럽니까? 몰라. 난 그런 거 저 돈 주세요. 이러고 안 나갑니다. 그럼 안 나가는 게 태반이야, 태반. 경매를 받으면. 근데 이 사람이 안 받아도 이거에 대해서 그럼 뭐래요? 이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나가게 해야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퇴거소송입니다. 명도소송, 퇴거소송. 근데 퇴거소송에도 저도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개기면 끝나. 그죠? 그럼 이제 나온 사이에, 왜 민법 보면 나온 사이에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막 문 잠궈버리고 이렇게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그죠? 한번 자기가 나가면은 그거는 또 이 사람에게 권리가 인정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집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복금을 띄워.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막 빵 우유 먹다가 나갔어. 쑥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유일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들도 잠복금을 띄죠. 그래가지고 집주인 나온 사이에 또 할 수 있느냐? 그때는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이제 이 사람은 집주인이 나간 사이에 집을 노린 게 아니라 집주인을 노리죠. 그죠? 실제로 집주인 살해 사건이 그래서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래서 자 1번 시정명령과 대집행의 동시 발령 이봐 이용이 5점이죠. 2.5점짜리 2.5점짜리 잘 써지는 거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대부분 안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이거 3번 그 우리 15페이지에 비대체적 자기 의무인 퇴거 의무가 대집행이 되냐? 아 이거 민법에서 나오죠. 이거 자기가 물건을 넘겨주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너 나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뭐 구분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은 이제 뒤에 팔럼이 나옵니다. 안 됩니다. 명도는 점유자 자신의 물리적 행사를 수반함으로 직접 강제의 대상은 될 수 있을 뿐, 그러니까 하려면 직접 강제해야 돼. 직접 끌어내는 거 이거. 근데 직접 강제 요건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죠? 이거 잘 허가 안 해줘요. 대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밑에 98년 판례, 그 다음에 최근 판례에 이게 나오네요. 2017년 판례인데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이며 부수적으로 퇴거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도 퇴거 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별도의 민사적 집행 권한이 필요 없다는 판시라는 게 있다. 응?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때요? 보통은 그 양가로 2번 보시면 맨 밑에 그 박스 안에 경찰 데려갑니다. 경찰. 그죠? 그래서 경찰 데려가서 튀어나오세요. 안 하면 이제 공지팡, 형법상 공지팡. 일반 사인이 경찰 가면 돼야 안 돼요. 일반 사인은 경찰 못 데려가요. 이런 일 되면 막 난리 나지. 그러면 모든 경매집에 다 경찰 데려가게? 이건 민사 절차이기 때문에 경찰이 원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무가 아니야 원래는. 그럼 여기는 왜 공무야? 이거는 집행관들. 집행관들이 이런 경우는. 그래서 집행관들이 직접 법원에 저걸 가지고 가서 공무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공무지. 근데 경매 물건 중에 이렇게 해주는 게 몇 개나 있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퇴거가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 나간 사이에 그 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난리 나죠. 그죠? 그쪽에서 뭐 내 물건 손댔다 이럴 수 있을 거. 절도 막 이런 거 시비 걸면 난리 나잖아요. 따라서 그런 내용인데 2번은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못 쓴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제가 그냥 철저히 배점이 그렇게 없을 거라 예상해서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내가 어느 정도 이런 문제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가. 그죠? 그렇게 해서 체크해 보시고 내가 아는 문제는 내가 이렇게까지 쓸 수 있구나라는 걸 그런 거 평가하는 거지. 예. 그리고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나오면 여러분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가라라고 길만 일러주는 거예요. 길만 일러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점수 반씩 꼭 깎으시고
채점할 때 제가 깎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만 일단 조진다 생각하세요. 두 문제 다 욕심내시면 어차피 오늘은 2문 뭐 거의 제가 볼 땐 쓰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 되겠습니다. 예, 채점해 드릴게요.